50부터는 노후 걱정 없이 살아야 한다를 읽었다. 강창희 선생님의 유튜브를 보고 책을 찾게 되었다. 나도 노후를 준비할 나이다. 아니, 늦었다. 저자는 20대부터 준비하라고 한다. 50부터는 노후 걱정 없이 살아야 한다. 저자 강창희. 고재량. 출판 포레스트북스. 자식이 부모보다 가난한 시대가 왔다.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다. 오랫동안 금융업계에서 근무하셔서 신뢰가 간다. 노후 준비 하루라도 일찍 시작하자. 지당하신 말씀이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니 다행히 길이 보였다. 그래서 기분 좋게 책을 읽을 수 있었다. 말씀이 명료하다. 제1장. 저성장. 결핍의 시대가 오고 있다. 저출산. 저성장. 고령화 시대가 옴으로써 10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은퇴를 하고 나서도 30에서 40년을 더 살아야 하니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큰일이다. 그냥 그때가 되면 어떻게든 되겠지? 큰일 날 소리다. 제2장. 자녀가 노후 대책이 될 수 있을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자식이 부모보다 가난한 시대이다. 부모 세대가 청년이었던 시대보다 취업이 어렵고 물가는 높고 직장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런 자식에게 기대고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자식도 부모도 모두 힘들어진다. 자녀의 부양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우리 문화는 더욱더 부모를 어렵게 만든다. 자녀 교육비가 장난이 아니다. 자녀 결혼 비용도 책임진다. 심지어 자녀 집까지 마련해준다. 서양에서는 우리의 이런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 가깝고도 먼 일본도 그렇다. 사대주의 아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녀에게 일찍 독립심을 길러줘야 한다. 자녀에게 올바른 직업관을 심어줘야 한다고 선생님은 말씀하신다. 나는 다행히 자녀 리스크가 없지만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생각을 좀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 평생을 일하면서 자식에게 다 퍼주면 노년을 나기 어렵다. 더군다나 자식들이 결혼하면 집에도 잘 안 온다. 서글프다. 본인 노후를 따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 자녀가 부양해주지 않는다. 자녀가 도와주면 보너스로 생각하자. 제3장.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 너무나도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다. 이제 평생 직장, 평생 직업은 없다. 100세까지 살면서 적어도 80세까지는 일을 해야 한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한다. 나는 다행히 평생 현역이 가능하다. 퇴직 후에 30년에서 40년을 살아야 한다. 가난하더라도 오래 사는 것이 행복할까? 돈이 있더라도 일이 없으면 행복할까? 가난하더라도 욕심을 줄이면 행복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인 의식주는 가능해야 한다. 돈이 있더라도 30년 이상을 일 없이 노는 것이 행복할까? 그렇지 않다. 저자는 그런 노인들을 많이 보고 상담했다고 한다. 생각해보자.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 없이 빈둥빈둥 거리니 하루가 얼마나 지루할 것인가? 30년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은 평생 해야 한다. 일의 강도는 당연히 낮아져야 할 것이다. 노후는 미리 잘 준비하고 용돈 번다는 생각으로 일하면 좋을 것이다. 노노케어 사업이 늘어나고 있다. 노인이 더 고령의 노인을 케어하는 것이다. 노노케어 일에도 관심 가질만 하다. 이에 퇴직 후 주도적으로 삶을 갖고 가는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은퇴 후 시골에서 연꽃 연잎 재배를 하면서 사시는 분, 문화의 설가가 되신 분 이야기, 이용원을 시작한 분 이야기.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유튜브를 하는 것도 좋은 직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제4장. 100세 시대 자산관리. 이것만은 기억하자. 가계 자산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자산 중에서 유독 부동산 비율이 높다고 한다. 부동산이 80%가량 된다. 미국은 30%, 일본은 40%이다. 2019년 기준이다. 부동산 불패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좋았으나 일본을 따라갈 수 있다고 한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자산 규모가 쪼그라든다.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다면 부동산 간접 투자 H를 하라고 권유하고 있다. 다만 금리가 1%였던 2년 전에 썼던 내용이니 참고만 하자. 현재의 기준 예금 금리 4%도 있다. 대출 금리는 7%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두 집 중에 한 집에서 펀드에 가입하고 있다고 한다. 제5장. 저금리 시대의 금융자산 운용. 저축의 시대에서 자산 형성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금리가 10%였던 시절에는 저축만 해도 됐다. 그러나 지금은 저금리 시대이다. 투자를 하라는 것인데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일시장 리스크는 장기 투자로 관리. 주식시장 전체가 하락하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다. 갑자기 9.11 사태가 발생하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오는 것을 우리 사람은 예측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로 투자해야 한다. 장기 투자는 아무 것이나 오래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장래가 유망하고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오래 가지고 있는 것이다. 개별 종목 말고 지수에 투자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든다. 역사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지수는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다. 이 개별 종목 리스크는 분산 투자로 관리. 아무리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해서 잘 고르고 뛰어난 애널리스트에게 맡겨도 100% 우량 종목만을 고를 수는 없다. 그러므로 분산 투자에서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그래서 작가는 적립식 투자로 장기 투자하기를 권한다. 적립식 투자로 장기간 투자, 매달 일정한 금액으로 사는 것이다. 가격이 내려가도 상관없다. 더 좋을 수 있다. 더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 가격으로 복귀하지 않더라도 이익이 발생한다. 작가는 그 사례들을 표를 자세하게 보여주면서 설명하고 있다.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면 거치식 투자가 유리하나 장기로 본다면 적립식 투자가 더 유리한 경우가 훨씬 많고 더욱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손해 발생 확률이 매우 많이 줄어든다. 제6장 재테크보다 더 중요한 3층 연금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다. 맞다. 그 3층 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다. 자녀 리스크 줄이고 평생 현역으로 일하고 현역 시절에 적립식 투자를 해나가고 3층 연금도 준비한다면 노후를 잘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가의 생각. 나도 매우 동감한다.